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결산 서류 뿌시기 원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차보증금 현황 같이 알아볼게요. 자, 회사가 어떤 부동산이나 토지나 건물과 토지 같은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임차하며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 보증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임차 기간이 지나면 나갈 때, 임차 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어떻게 되죠? 돌려받는 금액이죠. 나중에 미래의 경제적 자원이 유입될 자산이다. 그러니까 자산 성격이에요. 우리가 임차 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 주는 보증금은 자산이 됩니다. 그럼 곁다리로 우리 반대 개념 한번 볼까요? 임대보증금이 있겠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았어요. 그럼 이거 반대로 뭐가 될까요? 부채가 되겠죠. 이렇게 보증금 개념을 그렇게 갖고 가시면 되고, 자, 지급 임차료 볼게요. 부동산 또는 동산을 빌리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하는 계정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임차료. 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동산 같은 경우에도 임차료 지급하죠. 우리 사무실에서 많이 쓰는 거,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복합기 있죠. 복합기도 임차료, 지급 임차료를 줍니다. 달달이 그 비용이 나가고 있어요. 그 매월 나가는 수수료, 비용도 지급 임차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복합기 빌릴 때도 보증금을 별도로 받는 경우 있어요. 그것도 별도의 보증금 자산으로 잡아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건물 관리비, 그리고 세금과 공가, 부동산 또는 동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관리비 및 공가금이 이런 임차 계약,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이나 동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서류 및 증빙을 어떻게 구비해 둬야 되는지 볼게요. 우리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어떤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되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그 임차 보증금이 실제로 통장으로 출금이 돼야 되겠죠. 통장 출금 내역으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급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지급 임차료 보통 뭘 받죠? 세금 계산서 받고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적격 증빙이죠. 다른 서류는 구비해두지 않아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사업자 등인 경우에 우리 예전에 그런 부분 배웠어요. 간이사업자에게 제공받는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뭐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당연히 아니고 송금 등 명세서로 적격 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배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임대인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송금 명세서로 적격 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 건물 관리비,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되는 경우가 있고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수증을 확인함으로써 경비 처리 가능하다. 우리 실제 월세, 사무실 월세 계약서를 좀 보고 계시는데요. 한번 부분 살펴볼게요. 일단 보증금 얼마래요? 3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확인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상에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이라고 있었죠? 자산가액이 3천만 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실제로 이 3천만 원이 어떤 식으로 출금이 되죠? 여기 계약서상에 계약금이 있고 잔금이 있어요. 지금 이 계약서 상의 계약금은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300만 원이 먼저 출금될 거예요. 통장 내역상에 300만 원 출금될 때 우리가 이 계약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 300만 원 미리 임차보증금으로 잡아둘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잔금 출금될 때 마저 임차보증금으로 잡으면 되고, 그 총액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3천만 원. 만약에 3천만 원보다 부족하게 잡혀 있다, 장부상에. 그러면 어딘가에서 이 보증금에 대한 금액이 누락이 됐다는 거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덜 받을 리는 없잖아요. 그 부분도 다 찾아서 처리를 해둬야 되겠죠. 임대 기간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임대 기간이 지나서 나가지 않고 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있겠죠. 갱신할 때는 또 갱신 계약서도 같이 구비를 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 특약사항.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부분, 정보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볼게요. 월 관리비 내용이 있어요. 월 관리비는 이 계약서 상에 금 119만 원 정, 119만 원이래요. 아, 관리비가 이렇게 별도로 있구나. 요것만 체크할 수 있겠죠. 근데 월 차입 및 월 관리비의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자, 뭐 가져갈 수 있어요?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은 임대인이 뭘 발급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는 걸 또 가져갈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임대인이 관리비나 월 임차임에 대해서, 월 차임에 대해서 부가세를 별도로 가져갔는데,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데? 라고 하면 그건 맞지 않는다는 거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제세 공과금은 별도로 지급한다. 개별전기, 공용전기, 수도요금 별도 지급. 자, 우리 여기서 절세할 수 있는 팁 하나 가져갈게요. 개별전기라고 했잖아요. 개별전기라는 거는 그 호수마다 어떻게 나와요? 그 고지서가 각각 별도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영수증으로 분배해서 임대인이 분배해가지고 그 전기요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호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전에 연락을 해야 되겠죠. 한전에 연락을 해서 우리 세금 계산서로 이거 받겠다.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주고 세금 계산서를 받겠다. 이러면 부가세 공제 가능하죠. 그럼 우리가 부가세 별도로 낸 거 공제 받을 수 있고요. 주차는 무료 한 대인데 유료 한 대로 한다. 월 6만 원이다. 이런 거는 실무적으로 언제 좀 유용하냐면요. 임대인이 있어요. 임대인 이름이 홍길동인데 뭐 월세 따로 주고 관리비 따로 주고 그거는 통으로 나가는데 이게 월 6만 원씩 어디서 따로 지출이 돼요. 6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는 거예요. 뭐 혹은 임대인이 아니라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회사로 나갈 수도 있겠죠. 이 6만 원이 뭘까 도대체. 통장 내용만 봤을 때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이 임대 계약서를 보고 이게 월 6만 원이라는 게 주차요금인가?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만약에 확인을 했을 때 그게 뭐 주차료가 맞다 그러면 관련 회계 처리를 또 별도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오늘은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 보증금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한나 세무사였습니다.